정부가 오늘 부동산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자, 집값이 큰 폭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추격 매수에는 좀 신중하라 이렇게 당부를 한 겁니다. 자,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해보죠. 자,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폭염 때문에 더위에 약한 엽채류, 그러니까 쌈같이 먹는 거 있잖아요. 상추, 배추 이런 거. 이런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곡물 가격도 오르면서 물가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옵니다. 관련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김대호의 경제 읽기 하러 갑니다. 네, 김대호의 경제 읽기 하러 왔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홍남기 경제부총리 오늘 브리핑 열고 담화를 발표했는데 부동산 관련한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 시장 큰 폭 조정 받을 수 있다. 추격 매수 자제하라 이런 게 결국에 부동산 집값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 맞나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홍남기 부총리뿐만 아니라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또 이 국토부 장관, 그다음에 경찰청장 이래 4개 부처 총책임자들이 정부 중앙청 청사에 나와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동산이 지금 많이 올랐는데 이런 추세로 가면 부동산이 큰 폭으로 다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뭐 그것은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반 국민들께서는 추격 매수를 하지 마라. 이 추격 매수란 게 남이 잘 된다고 해서 따라다니면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증권시장 주식 투자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집값이 좀 올라서 그 사람들이 좀 이득을 받다 해서 그 사람 따라다니다가 지금 집을 사면 집값이 조정될 때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정부의 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국민들에게는 지금 집값이 오르는 상당수 요인이 국민들의 집값 불안 심리, 가만히 있으면 집값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불안 심리 때문인데 결코 그렇지 않다 이러면서 크게 보면 호소, 그다음에 당부, 그다음에 경고 이 세 가지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호소라는 것은 자, 지금 부동산이 대대적인 하락 조정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린 게 호소. 그다음에 당부는 추격 매수하지 말라. 그다음에 경고는 만약에 불법으로 거래하면 정부 관계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 담화는 한마디로 호소, 그다음에 당부, 경고 이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불법 거래에 대한 경고는 조금 이따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럼 정부가 이렇게 조정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느끼기에는 집값이 이제 더 오르지 않고 내려갈 것이다라고 말한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과연 이게 진짜인가 믿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부가 그렇게 말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나름대로 거시경제적 지표상으로 보면 논리가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남기 부총리의 주장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나 또 97년도에 IMF 경제 위기를 맡았을 때 초반기에는 경기 회복을 위해서 돈을 많이 푸니까 집값이 좀 올라가는 듯 보이는데 그 통화를 환수하면 이를테면 테이퍼링을 하거나 금리 인상을 하면 갑자기 집값이 떨어질 수 있고 10년 주기로 우리가 그런 현상을 보았다. 그다음에 각종 주가의 절대 지수 이런 것들도 현재 실물 경제보다는 집값이 더 올라가 있다. 그런 면에서 가격이라는 것은 언제까지나 올라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대목은 홍남기 부총리는 지금 공급이 적다고 그러는데 현재 최근 10년간 평균치를 보면 우리나라에 46만 가구를 새로 해마다 공급을 했다. 그 올해도 46만 가구 정도 된다. 공급이 결코 적지 않고 내후년이 되면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정부의 3080 정책 등에서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좀 조심해라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 정부가 너무 자주 집값이 조정될 수 있다. 벌써 홍남기 부총리가 5번째거든요. 그러네요. 아무리 좋은 밥도 자꾸 얘기하면
좀 실감이 잘 안 나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반 국민들이 왜 자꾸 저런 얘기를 하지? 또 그래서 저희를 의심할 수도 있고 예. 그런 면에서 확실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집값이 조정받을 수 있으니까 집 사지 마라. 이런 얘기는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좀 두고 볼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게요. 자, 그리고 정부가 이제 가계빚이 너무 많이 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하니까 제2금융권에 대한 가계대출도 조금씩 이렇게 관리하기로 했나 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온 이 금융통화정책의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예. 하반기에 가계대출을 더욱 줄이겠다. 현재 지금 은행 대출도 많고 특히 은행 대출을 좀 조이니까 그 대출이 제2금융권, 보험회사, 증권사 이런 쪽으로 많이 갔는데 네. 이것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 그래서 실수요 외에는 대출을 철저히 감독하겠다. 실수요라는 것은 꼭 필요한 돈인데 네. 이제 저 대목에서도 국민들과 정부 당국 간에 뭐가 실수요냐 이 대목에 대해서는 조금 시각차는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어쨌든 금융위원회에서 하반기에 돈줄을 더 주겠다. 이것은 수요 면에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세력을 억제함으로써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 예. 하는 그런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4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1년 내내 단속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4대 부동산 교란 행위가 굉장히 나쁜 건가 보죠? 예, 뭐 교란시키는 것은 다 나쁘겠죠. 근데 네. 그중에서도 네 가지 크게 나쁜 것이니까 4대 교란. 예. 지금 그래픽에 그 사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불법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거. LH공사가 그렇게 했죠. 예. 그다음에 가장 매매를 해서 시세를 조작한다. 부동산 실거래가에 가격을 올려놓고 네. 비싸게 팔고 또 자기는 빠지고 나온다. 아. 그다음에 허위 계약을 한다. 예. 그다음에 불법 전매를 하고 또는 부정 청약을 요즘 이 통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통장을 마구 사들여서 그거로 해서 이제 이 거래업자가 판다든지 집중적으로 청약을 해서 네. 청약률을 올리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제 오늘 경찰청장을 옆에 배석시킨 이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하게 공권력을 동원해서 제재와 억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게 부동산 거래하면 정말 크게 벌 받는다 이런 말이네요. 네. 예. 오늘 그리고 수도권 신규 택지에 대한 사전 청약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디예요? 예, 바로 이제 이 오늘 홍남기 부총리 등 정부 부처 장관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오늘 3기 신도시가 예. 이제 사전 청약이 시작되거든요. 인천 계양을 비롯한 네. 3기 신도시 지역 중에서 제1순위 이게 7월 28일 오늘부터 지금 분양 청약 신청을 받습니다. 예. 한 수도권 지역인데요. 여기는 지금 주변 시세보다도 약 60%에서 80%의 가격으로 예.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최대 40%의 싼 가격으로 분양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건 사전 청약할 때 청약금이 단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바로 이제 이 대목을 홍남기 부총리는 꼭 집어서 지목을 하면서 예. 이렇게 정부가 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이런 것이 앞으로도 계속 쏟아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기다려라. 추경 매수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네. 1년 전에 당시에 국토부 장관이던 김현미 장관께서 예. 영끌이 참 안타깝다. 왜 영끌해서 부동산을 살려고 그러느냐. 3기 신도시가 곧 공급이 시작되지 않느냐. 그때를 기다리려 했는데 드디어 이제 3기 신도시 공급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3기 신도시 공급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조금 정도 어느 안정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이제 이게 심리적으로 과연 어느 정도 소비자들에게 안심을 시켜주느냐는 문제인데요. 현재 홍남기 부총리의 주장대로라면 현재 전체적으로 공급 물량이 적지도 않은데 예.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동산이 분양이 안 된다라는 네. 그런 인식이 깔려 있었다. 또 정부의 지금 3080 정책, 전국적으로 80만 가구를 짓겠다는 이 정책은 예.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3기 신도시에 실제로 사전 청약을 하면 주위에서 당첨되는 사람도 볼 테고 예. 본인도 당첨을 준비하니까 이번 3기 신도시 분양을 계기로 좀 불안한 심리가 좀 깔아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다음에 노영우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전 청약의 대상을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민간 주택, 민간 분양 아파트에도 사전 청약을 늘리겠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심리 안정에 효과를 발휘할지는 결국 시장의 반응이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김밥에 예. 오이 들어간 김밥 좋아하십니까? 시금치 들어간 거 좋아하십니까? 둘 다 좋아합니다. 아, 그럼 이제부터는 오이만 드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시금치가 엄청 올랐어요, 가격이. 그렇습니다. 예. 시금치를 먹어야 힘이 난다. 이게 서양에서도 뽀빠이의 뽀빠이죠. 전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폭염, 더위가 그 기승을 부리고 예. 날씨가 덥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일차적으로 피해가 와닿는 것은 바로 채소인데요. 네. 채소 중에서도 채소도 열매를 먹는 채소가 있어요. 예, 예. 그게 지금 말씀하신 오이는 열매 채소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지금 많은 채소 중에 열매보다도 더 많은 게 엽채류라는 것이에요. 쌈 같은 거죠? 이 잎사귀로 되어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쌈, 상추, 시금치 이런 건데요.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대로 네. 시금치는 무려 92% 전년 동기 대비 2배 올랐네요.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상추 60% 올랐고요. 그밖에 열무도 옆에 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엽채로 되는데 그다음에 양배추, 깻잎 전부 다 올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안 오르는 게 지금 배추가 안 올라요. 그런데 배추는 왜 안 오르느냐? 네. 작년에 고냉지 한파 때문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 안 오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미 올랐군요, 이미. 예, 이미 올라 있는 예. 거라고 그래요. 아무튼 지금 엽채류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 엽채류는 예. 이 국민들에게 그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이 영양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이 가격이 오른 것은 서민들의 가계 생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야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저 쌈밥집 좋아하고 쌈 좋아하는데 쌈밥집도 좀 오르겠네요. 제가 가는데도 그럼. 그 또 세계적인 기후 이상도 있잖아요. 그 보니까 북미의 최악의 폭염, 가뭄 이렇게 있다. 그럼 거기서 우리가 수입하는 것도 괜찮겠습니까? 밀 같은 거? 그것도 막 그렇습니다. 오르겠는데요, 그럼? 지금 곡물?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에 의한 여러 가지 어떤 기상 재난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캐나다에서 특히 캐나다 지역은 올해 기록적인 더위로 인해서 뭐 사람도 죽어가는 이런 지금 상황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 가격 선물로 파는 것은 몇 달 후에 이제 아직 재배되지 않은 것을 먼저 거래하는 것인데 아. 선물 가격이 오르면 몇 달 후에 가격이 오른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지금 또 유럽에서는 때 아닌 홍수 대란이 터져서 예. 이 재배 면적의 상당 부분에 범람이 되고 이런 상태거든요. 거기다가 또 하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농사가 뜻대로 지어지지 않고 또 그것이 지어진 농산물이 물류난으로 해서 제대로 넘어오지 않는 예. 이런 공급 요인에 의한 그 물가 상승도 적지가 않기 때문에 예.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오는 이 경제 충격은 소비재, 특히 그 사람들이 직접 먹는 어떤 채소나 곡물에서부터 지금 밀어닥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사님 요새 바쁘셔서 그 올림픽 보십니까? 예, 올림픽 때문에 잠도 못 자는 경우가 그래요? 간혹 있습니다. 어떤 예. 거 제일 재밌게 보셨어요, 요새? 저 어젯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우리 집에서 아기들이 큰 소리를 쳐서 봤더만은 뭐예요? 저 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아주 제가 잠시 3대0으로 봤습니다. 이겼죠, 그죠? 예. 예. 이렇게 올림픽 때문에 요새 굉장히 아찔한 경우도 있고 막 가슴 저리게 보면서 응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업들이 이 선수들을 위해서 굉장히 통 큰 후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스포츠가 이렇게 세계적인 역량을 갖추게 된 데에는 예. 한국 재계 기업인들의 공이 상당히 큽니다. 네. 초창기에 스포츠 스스로는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을 때 재계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돈을 투자를 많이 했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도 그게 이어지고 있어서 예. 이번에 양궁에서 우선 단체전 싹쓸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같은 경우에는 정주영 전 현대그룹의 회장 때부터 예. 그 아들인 정몽구 그리고 그의 아들인 정의성까지 3대를 거쳐서 지금 양궁을 지원하고 예, 있거든요. 오래됐습니다. 예, 그래서 30년 연속 우승의 뒤에는 네. 현대 자동차 그룹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삼성은 레슬링도 많이 지원했는데 올해는 특정 종목보다는 저 올림픽 현장에서
전 선수들에게 지금 패키지, 이 삼성전자 제품 갤럭시라든지 이런 패키지를 다 나눠주고 네. 또 요소에 갤럭시 라운지를 만들어서 지금 선수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죠. 저 김연경 선수가 참 저 시계 때문에 또 많이 홍보가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김연경 선수 타고 있는 그 시계는 네. 김연경 선수가 팀 갤럭시라고 하는 예. 이 삼성전자 홍보팀을 지금 맡고 있는데 아직 만들지도 않은 시계를 먼저 차고 나가서 예. 화제를 끌고 있죠. 네. 또 SK는 최태원 회장이 원래 핸드볼 선수 좀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우생순이라고 하는 네. 그 핸드볼 금메달을 따게 되는데 SK의 그 기여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여자 핸드볼에 대해서는 예. SK가 많이 도우고 있고요. 한국 화약에 가는 것은 사격연맹 그리고 또 구자열 LS그룹 지금 무역협회 회장이죠. 네. 이 LS그룹은 또 역시 구자열 회장이 사이클 선수 출신이었는데 사이클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승을 하면 또 우승 보상금도 있고 우승을 하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선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고 또 이제 재계 입장에서도 그렇게 저것이 좋은 성과를 거둘 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지금 그 홍보 효과도 거두고 있는 예.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메달을 따건 못 따건 우리 선수들의 그 굉장히 안전하고 좋은 경기력을 박수로 응원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